이왕에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성남 도계공의 도시개발공사에 지금은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 포렌식을 한 결과 당초는 뭐 정진상이가 마지막 통화를 한 번 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정진상과 8차례에 걸쳐서 예. 뭐 통화를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김이용. 예. 김이용이란 지금 뭐 그 선대위의 조직 부본부장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에 사람입니다. 대변인을 했죠. 경기도 대변인도 경기도 하고요. 대변인. 자,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헤럴드 경제를 보시면 작년 기사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성남 라인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와요. 예. 그 성남 라인들, 즉 이때가 이제 그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건데 어떤 사람들이 측근이냐 이걸 분석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그때 당시에 유동규는 장비, 네. 뭐 누구는 뭐 관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측근을 분류를 하는데 바로 정진상, 김용, 유동규 3인방 얘기를 해요. 예. 거기에 김용이 등장할 정도로 이 사람이 성남부터 굉장히 최측근이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정진상은 지난번 통화 때문에 전면에 좀 부상이 됐죠. 그리고 막 이 사진을 조선일보랑 뭐 신문사마다 막 올리는데 캠프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정진상 사진 빼라. 왜 정진상 사진 올리면 뭐 안 됩니까? 그러게 말해요. 뭐 피의사실도 없는데 왜 올리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번엔 김용까지 나온 겁니다. 저는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 두 사람은 말이죠. 유동규와 빼려면 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가장 최측근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는데 2006년 는 모르겠죠. 2009년에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선하는데 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무현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굴까? 저기 안희정과 이광재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왜 아프냐면 진짜로 선거 때마다 모든 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내 그렇죠. 속 옷까지 다 아는 사람들. 즉 진짜 선거라는 건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여차오면은 예, 예.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그래서 말이죠. 나는 왜 난리를 쳤을까 캠프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연루가 돼서 소환돼서 포렌식을 한다? 예. 그런 말이죠. 이번 선거 과정도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재명이 선거를 못 치르는 거예요. 아무리 의원들이 붙고 뭐 하더라도 이재명은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왜? 굉장히 큰 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예.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 문재인 쪽과 경쟁을 하면서 별의별 진짜 이 의혹을 다 터뜨렸거든요, 이재명이. 뭐 문재인 아들 진짜 막 욕을 했어요, 이재명이. 그 사람들 좀 털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의 아픈 것들을 다 공격을 하면서 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캠프에 왔다고 해서 내 속옷까지 다 보여줄까요? 그렇죠. 못 보여줘요. 예.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앞으로 선거도 남은 선거 기간 계속 일을 해줄 사람이 김용, 정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뒤늦게 이게 뭐 밝혀졌는데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만약에 진짜 김용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특검 받아갖고 뭐 정진상과 김용의 핸드폰이 열린다? 그러면 진짜 그건 핵폭탄이거든요. 지금 9월 29일 지난해 네.
유동계의 그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압수수색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 전후에서 28, 29일에 정진상에는 8차례 통화를 했고 9월 29일 압수수색 바로 직전까지 7분 전까지 통화를 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김용 지금 선대위 조직 부부부장 이 사람도 9월 24일 4회, 28일 2회 이렇게 통화를 해서 14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휴대폰을 창밖에 내 던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이야말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해야 하는데 정진상이는 지난해에도 2차례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출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24일 날 올해도 들어서 하기로 8일 날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정진상이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신분도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검찰이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참고인은. 그렇죠. 예. 강제 소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사실은 지난번 휴대폰 그것도 못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없지. 경찰은 가서 금방 찾는지 못 네. 찾을 리가 없고 네. 이 정진상하고 김용 두 사람은 못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 부르는 것이죠. 안 부르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사실 불려나가면 안 될 사람들이죠. 이재명 입장에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 김용희도 그 통화 횟수를 부풀려서 이렇게 유출된 경위를 검찰이 밝혀라. 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엄중히 문책을 하겠다. 아니, 누가 누구를 문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아시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부장검사예요. 네. 이게 대장동 그 뭐 특수팀을 만들어 갖고 김태훈 그 중앙지검 형사 4부장한테 맡겼는데 김태훈이 누굽니까? 법무부 검찰 과장 시절부터 윤석열 그 징계와 관련돼서 징계 앞장선 사람 앞장선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형사 4부장 뭐 직을 맡긴 거고요. 이 사람이 붙잡고 아우 이거 나가면 안 돼라고 수개월 동안 저는 이걸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걸 갖고 막 큰 소리를 쳐요. 딱 누가 떠오르냐면 김경수가 떠올라요. 드루킹 사건 4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서 특정을 했을 때 드루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다 특정을 했을 때 며칠 안 있어서 김경수가 딱 나서 갖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근데 갔었어요. 거기 어디야 그 네. 파주에. 근데 네. 간 게 뭐 죄예요?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거든요. 그때도 느낌이 뭐냐면 딱 지금 김영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갔으면 조용히 검찰 조사 받고 말이지. 검찰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큰 소리를 빵빵 치잖아요. 그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어요. 결론. 이 김용희는 예. 당초는 지난해 11월에 조선일보랑이 보도했잖아요. 네. 유동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부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나오니까 아니 당사자하고 통화한 게 뭐가 잘못이냐 정상적인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정진상이도 지금 비서실 부실장 아닙니까? 이 부실장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실장은 바깥으로 계속 예, 나와야 얼굴 되지만 마담이고, 부자 붙은 사람들은 바깥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챙기는 사람들. 그 작년에 11월에 그 마지막 통화한 상대가 정진상이라고 나오니까 특정 개인을 흠집내려는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쓱 흘려갖고 흠집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청와대 오히려 들어갈 거거든. 너 검찰 너 책임질 수 있어. 나 청와대 들어갈 거야. 거의 그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희는 완전히 검찰을 알기를 발톱 밑에 뭐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면 누구들 다 손에 쥐어볼 텐데 어디다 대고 까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호가호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지율 높은 거 그거 하나 믿고 엊그제까지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중내산에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고만장해 가지고 검찰조차 무시하고 근데 검찰은 무시를 당할 만해요. 헌치시 그거 아닙니까? 눈치나 보고
참 부르지도 못하고 소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압수수색도 가서 이 정진상이나 이런 이메일이고 뭐 이런 것은 성남시장에 가서 하지도 못했죠. 시장실도 압수수색을 못하고 여론 때문에 뒤늦게 가서 형식적으로 한 거고. 지금 이 9월 14일에 지난해 네. 이 대장동 이 첫 보도가 13일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유동규, 김만배, 나무 다 휴대폰 바꿔버렸어요. 나오자. 그러면은 정진상이라든가 이 김용이라든가 이 측근들도 당연히 휴대폰 다 바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휴대폰은 열어봤자 맹탕이죠, 맹탕.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유동규가 휴대폰 바꿨잖아요. 휴대폰 바꿨는데 30명만 딱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살 길은 이 30명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휴대폰 그렇죠. 바꾸고. 네. 그렇다면 그 30명 누구지 궁금해요. 제발 그 30명 리스트도 공개해라. 이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휴대폰을 바꾸고 이 30명을 입력시켰다면 언제나 수시로 전화해서 나 좀 살려주소 할 사람들이다. 누구냐?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통화 내역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예 수사할 생각을 않고 뭉개고 있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특검이라도 해야 하는데 특검도 이제는 뭐 시작해봤자 물 건너 갔죠? 물 건너 가버린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대장동 사업에 엄청난 특혜 의혹을 그대로 이렇게 묻어버려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예.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소환조차 못하는 이 검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검찰 두어서 뭐 하겠어요. 진짜 수사권 박탈해버려야 한다니까요. 특검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그때 특검을 하면서 일일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었죠. 1시에 늘 특검 측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수사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특검이 벌어지면 수개월 동안 이렇게 잡고 있었던 모든 수사의 상황들이 특검이 다 발표를 할 거거든요. 제발 특검을 열어서 검찰이 이렇게 그 뭉개고 있는 상황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대통령 선거 후에 나와도 돼요. 특검을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걸 합의를 해서 수사 상황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것. 이걸 저는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검이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특검이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수사 상황도 좀 발표를 하고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특검이 발동이 되면은 결국은 뭐 대선 이후라도 어쨌든 수사는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사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은 한다고는 했지만 민주당 윤호중이가 안 해버리니까 그 속을 뻔히 다 아는데 안 했으면은 그래서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건데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